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감명하실 분은 양력 1987년 5월 21일 자식생인 이소연 씨입니다. 이소연 씨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인생 감명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한자로 넉사자의 기둥주자, 즉 네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때 말하는 팔자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위에 보시는 병경, 을, 정이라는 한자하고요. 밑에 보시는 자, 오, 사, 묘라는 한자가 서로 성격이 다른데요. 위에는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 밑에는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을 뜻합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고 이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정묘년, 을사월, 경오일, 병자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오행 사상이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먼저 음양이라는 것은 그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양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생각 지향적이면서 좀 소극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양이 4개고 음이 4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 여자라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양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음적이지도 않은 중성적인 성향의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그 모든 그 삼라만상의 그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도 이 목화토금수 오행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은요. 목 기운이 2개예요. 그리고 화가 4개고요. 그러니까 화 기운이 상당히 강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토 기운은 없고 금 기운이 하나, 수 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행이라는 것은요.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에서 그 목화토금수가 한두 개씩 이렇게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없다든가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오행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장육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이소연 씨는 그 화기운이 아주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화라는 것이 4개나 있는데요. 4개는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친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토기운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기운처럼 아예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라는 것은 오장육부에서 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간이라는 것이 이 혈관, 피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그 펌프 이 간이라는 것이 그 혈관계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심근경색 같은 거, 심근경색이라는 게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 그 혈관계를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 토라는 것은 또 위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건강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그 2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에 아주 그 건강하실 텐데, 지금은 뭐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나이가 이제 40 넘고 50 넘고 그렇게 될수록 이 몸에서 이렇게 신호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그 지나친 그러니까 가음을 좀 삼가하시고, 그리고 이제 토가 없잖아요. 그 토에 해당하는 것이 그 위에 해당하는 그 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라는 것이 그 소화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식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게 뭐 숫자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그 용신과 기신이라는 사주 명리학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그 토기운이 하나도 없고 금기운은 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토기운을 가져다가 쓴다. 그래서 쓸 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하고요. 기신이라는 것은 지금 이 화기운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화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려고 문을 딱 여니까 밖에서 또 화기운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 화기운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기는커녕 또 화기운이 들어오려고 하면 야, 니네 화기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화기운을 꺼리겠죠. 그래서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 이것을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숫자를 한번 볼게요. 이 숫자라는 것은 이 1, 2, 3, 4, 5, 6, 7 이 숫자를 말하는데요. 이 현대인들이 그 숫자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 숫자라는 것은 이 현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그 IT 시대에는 그 휴대폰이 그 필수품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신의 그 고유한 그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더라도 자동차 넘버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모두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자기 자신이 그 항상 사용하는 숫자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용신에 해당하는 숫자를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화기운이 본인에겐 기신이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화라는 것이 화에 해당하는 숫자가 2하고 7입니다. 그러니까 2하고 7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용신이 되는 것이 토기운하고 금기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에 해당하는 4하고 9, 그리고 토에 해당하는 5하고 0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하고 7을 빼면 이제 8개가 남잖아요. 그 중에서 4하고 5하고 0이면 이제 4글자인데, 이 4글자를 주로 사용하면서 이 2와 7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면은요, 이 화라는 것이 빨간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신에 해당하는 그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에요, 옷을 고른다든가 아니면 어떤 색깔을 선택할 때 빨간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 방향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어느 쪽에 가서 거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그런 그 방향에 가면 더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더 좋은 컨디션을 이루면서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주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잠을 자는 그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뭐 이런 곳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방향이라는 것이 나에게 맞는 방향에 가서 살면 좋은데, 이 복잡한 현대 산업사회에 사는 그 현대인들이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만 맞추면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간다든가 아니면 진학을 한다든가 할 때 그 학교에 뭐 합격했다든가 회사에 취업했다든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나의 용신 방향이 아니다. 그래갖고 안 가겠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이라는 것이
또 내가 살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용신에 해당하는 방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화라는 것은 남쪽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신에 해당하는 이 기신 방향에 해당하는 남쪽은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용신 방향에 해당하는 서쪽이나 중앙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소연 씨는 정묘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토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끼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토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띠보다는 일주에 있는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이라는 것은 내 조상을 나타내고요. 연이라는 것은 조상을 나타내고 월이 내 부모를 나타내고요. 일이 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이 자식을 나타내요. 일 밑에 보면 여기 아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신이 내 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본인의 사주팔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도 일주에 해당하는 이 경호라는 두 글자, 이 경호 일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호라는 이 두 글자가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것은 말이라는 동물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은 토끼가 아니라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호라는 것은 하얀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말해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백마띠인 여자는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호년에 태어난 여자들은 팔자가 센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태어난다는 그 경호보다는 일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호라는 것은 한 해에 태어나는 사람들, 같은 띠를 가진 사람들을 다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해에 경호년에 여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만 봐도 그 한 4, 50만 명은 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90만 명, 100만 명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여자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 4, 50만 명은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팔자가 세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띠가 아니라 일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경호일주는 어떠냐? 팔자가 세다고 할 수 있죠. 경호년에만 태어나도 팔자 센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경호일주에 태어났다는 것은 비교적 그 팔자가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호일주인 분들은요,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어요. 포용력이 있는데 인생에 노고가 많습니다. 왜 노고가 많냐면 이 말이라는 동물을 보면은요, 항상 사람을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말은 잠잘 때 몇 시간 동안만 이렇게 눕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서 있잖아요. 말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말은 다 늙어가지고 죽기 얼마 전에 그때 돼서야 이렇게 땅에 엎드린다고 합니다. 엎드려서 지내고 평상시에는 항상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서 있고 그리고 사람을 항상 태우고 다니고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이 오일주를 갖고 있는 분은 인생에 노고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라는 동물을 이제 오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리와 정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인덕이 있다 그래요. 왜 인덕이 있냐면 항상 사람을 태우고 다니니까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인덕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요. 그리고 재주도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이라는 동물이 막 경마장에서도 있고 막 서커스 같은 데 가도 말이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일주인 분들은 재주가 많고 또 경오일주인 분들이 또 감수성도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음양오행, 일주 등으로 본인의 사주팔자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그리고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라든가 음양 오행만으로 이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본인의 사주에 가까이 다가가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